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게 뭐냐면요, 아무리 친해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실수로 인해서 신변에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고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치명타가 뭐냐, 이걸 말하면 치명타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치는 뭐냐면 자기의 를 아무리 친한 경우라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노후에 책 쓰고 강의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조관일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행동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발생하죠. 특히 우리가 한문에서 품격이라고 할 때 품자를 떠올려 보세요. 입구자가 3개가 돼 있죠. 결국은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군자라고 할 때도 한자의 군자를 보면은 다스릴 윤자 밑에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군다나 조심하고 잘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글픈 게 뭐냐면요, 아무리 친해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사이에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그게 친한 사이지, 말을 갖다가 조심할 정도가 된다면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말이죠,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2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형제 간의 재산 싸움이 벌어졌죠. 형이 동생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다 해서 이제 법정 소송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사람은 형수가 시동생의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공개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아주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3글자로 만들었어요. 치명타가 뭐냐, 이걸 말하면 치명타가 된다는 겁니다. 첫째, 치는 뭐냐면 자기의 치부를 아무리 친한 경우라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부라는 게 뭐죠? 감춰야 될 것이잖아요. 치부를 드러내는 순간 온 사방에 나의 치부가 다 알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치명의 명은 뭐냐, 명예에 금가는 이야기거리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해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내 귀에까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명예를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는 절대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다음, 치명타의 타자는 뭐냐, 타인의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이것이 치명타에 해당되는지를 잘 떠올리면서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야, 그것도 말 못하면서 어떻게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한 친구라는 게 가깝게 사귈 때의 이야기지, 잠깐만 거리를 둔다던가 가까이 만나는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사이가 멀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 것이 극비에 해당되는 것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가서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나하고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친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친한 경우라도 극비에 해당되는 것, 치명타에 해당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한 친구에게 말을 했다가 아주 곤욕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 가정사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제가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그 친구 외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제 귀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신감을 크게 느껴서 그 친구하고 대판 싸우고,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 친구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에 해당되는 것은 말하지 말아야지, 요 비밀은 이 친구가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치명타에 해당되는 말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귄다고 하는 것이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SNS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폭이 훨씬 많아졌을 뿐 아니라 상대방도 사람을 사귀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요새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둘이서만 얘기한 것을 나중에 녹취록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증거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발뺌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아라비아 격언에 적에게 말해서는 안 될 말은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말했을 때에 그것이 적에게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라비아 격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치명타에서 타자에서 얘기했죠. 절대로 남의 비밀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그 친구가 나에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른 데로 옮긴다면 우선 첫째는 내 품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발설하게 되면 그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친구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친구와 나와의 인간관계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비밀,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화제거리로 삼을 때는 나의 비밀, 타인의 비밀만 말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험담을 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험담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을 저는 험담의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상사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상사의 험담을 하는 것만큼 재미난 게 없죠. 팀장 말이죠, 사람 형편없어, 못됐어, 이러면 그때는 친구들이 박장대소하고 맞장구 치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기분 좋게 끝나는데 그 이야기가 머지않아서 상사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담당 상무를 한 적이 있어요. 승진도 시키고 이동도 시키는 담당 상무를 했는데 제가 인사 담당 상무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인사 때가 되지 않습니까? 동기라 하더라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자기의 장점을 부각해서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 상대자의 약점을 부각해서 자기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사에게 치사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상사를 욕했던 것을 직접 가서 전달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로 세상이 험악하고 치사하냐?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험악하고 치사합니다. 험담을 해서는 안 된 이유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서 B라고 하는 상사에 대해서 또는 친구에 대해서 서로 간에 험담을 했는데 그 다음날 화장실에서 그 험담의 대상자를 딱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친구에게 대해서 어제 내가 참 씹었는데 알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행동이, 언행이 왠지 쭈뼛쭈뼛하고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상대방이 옛날하고 달리 좀 나를 대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걸 알아차립니다. NQ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험담한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NQ가 뭐냐? NQ. 제가 만든 용어인데 눈치지수. 상대방의 눈치가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당당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간에 험담을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씹는 맛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5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씹어댑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맞아, 그 친구 말이지, 이런 점도 있어 하고 또 거기다 한 수 더 보탭니다. C도 얘기합니다. 이게 험담은 험담으로서 계속 돌아가게 마련이죠. 그러면 나도 같이 거기에 동조해서 험담을 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 곤란할 때에 마음속에 깍 다듬어야 될 것이 허들 경기입니다. 허들 경기란 뭐냐? 그냥 허허 웃어만 줍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막 씹어대고 뭐 하면은 거기에 맞아, 나도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점을 본 적이 있어 하고 말을 보태면 안 됩니다. 그냥 허허 웃거나 빙긋이 웃어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뭐냐? 그냥 들어만 주는 겁니다. 들어만 주고 고개만 끄덕거려야지 거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경은 뭐냐? 경쟁적으로 더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할 이야기가 있다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보태줌으로써 그 자리를 비껴나갈 뿐만 아니라 화제거리를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험담하는 자리가 더더욱 풍선처럼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실수를 줄이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될 것은 3독, 3가지 독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독점하지 마라. 말을 갖다가 자기 혼자서 잘잘 독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 많은 사람이 되고 품격 없는 사람이 되고 함께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독점하지 마라.
두 번째 독은 뭐냐? 독선하지 마라.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말만 옳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받아들이고 끄덕거리고 이래야지. 아니야, 그것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세 번째 독은 독설입니다. 독설.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아프게 말하는데 능한 사람이죠. 꼭 상대방의 가슴을 호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고 말 실수도 줄일 뿐만 아니라 말을 참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의 기술이랄까, 그것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독선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머쓱해지고 사이만 나빠집니다. 상대방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계속 독선적으로 말하고 독설하고 독점해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독점하고 독선하고 독설해서는 안 되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탁구에서 보면 티키타카라고 하죠. 상대방이 강하게 스매싱 했다고 해서 나도 강하게 하고, 이것은 대화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서 화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대화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얘기하는 게 옳은 이야기라고 할 때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뭐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가 옳은데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 열불나죠. 그러나 말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그게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 강조한 다음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제를 돌리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많고도 많습니다만 하나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한 템포 늦게 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 실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를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한 단어로 만들어낸 것이 한 템포 늦게 말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이 티키타카라 그랬잖아요. 말을 갖다 강 스매싱 했다고 해서 역시 금방 받아치고 이러다 보면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템포 늦게 천천히 생각해가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빨라지면은 분명히 실수할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이 비교적 빠른데 저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표가 한 템포 늦게 말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템포 늦게 말하기를 마음속에다가 가다듬으시고 실천하신다면 아마도 말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말 실수하지 않으시게 될 것입니다.